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비님이고, 네, 고민 사연입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김연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입니다. 2019년에 군 전역하고 경찰 시험 준비했는데 영어 과락 때문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치만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기로는 평균 80 나왔어요. 이번 연까지 해보고 합격 못하면 은행 로비 매니저나 보안업체에 들어가기로 해서 정했습니다. 2020년에 미리 일반 경비원 신인 교육 받아서 이수증도 따놨어요. 군생활 때 헌병 교대 근무 해봐서 교대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시고 외동아들이라 기대가 크시고 보안업체 취직은 극구 반대하십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답이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만약 떨어지면 저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붕어 형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준비기간 마지노선을 3년으로 잡았어요. 상담비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하셨는데 네, 저한테 보냈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경찰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반가운 분이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준비했으니까 3년. 올해까지 하면 거의 4년 차네요. 네, 4년 차가 되네요. 보니까 영어 과락 때문에 계속 떨어졌다고 했는데 좀 아깝네요. 왜냐하면 연민이도 아실 거예요. 2019년, 2020년, 2021년 경찰 시험이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연민이 알고 계시죠, 이거는? 특히 작년은 정말 아쉬웠겠네요. 커트라인이 초토화됐잖아. 콘도 그 작년 2차, 2021년 이제 2차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이 예,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엄청 낮았습니다. 예, 전 지역이 60점대입니다. 60점대. 제가 60점 초반대도 있지 않았나? 예, 그래서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게 잡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영어가 너무 역대급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소에 영어 성적이 나오던 사람도 과락이 많이 나왔어요. 예, 과락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40점만 맞으면 어느 정도 기본기만 돼 있으면 필기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좀 볼불복 시험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2022년까지는 한다는 말씀이시네. 여기 보니까 이번 연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번 연 2022년 올해까지는 준비한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2019, 2020, 2021, 2022 횟수는 4년이네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제대로 준비하시지 왜 그랬어. 이런 경우 진짜 많다네. 영민이 같은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경찰 시험 바닥에. 영어를 처음에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를 처음에 잡고 시작을 했는데 영어가 처음부터 좀 겁나다 보니까 영어는 그냥 과라만 맞으면 되지라고 접근했다가 발목 잡히는 거야 이게. 영어가 안 되면 영어를 처음부터 아예 다른 과목 다 제끼고요. 영어를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수준으로 맞추고 그 수준 맞춘 상태에서 암기 과목 들어가야 돼요. 암기 과목 왜냐하면 연빈이 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학교 점수까지 나와요. 보통 이번이라면. 예. 근데 이번은 좀 전략을 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지나간 거긴 하지만 사실 뭐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경찰 시험이 공식적으로 영어가 없습니다. 영어랑 한국사가 없죠.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경찰 시험이 제가 알기로는 헌법 그리고 형사법, 경찰학개론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헌법이 이제 새로 들어오고 형사법은 뭐냐 하면 형법 플러스 형사소송법을 반반씩 섞은 거예요. 맞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20문항, 20문항씩 반반씩 섞어서 낸 게 형사법이고요. 법과목 두 개가 이제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학개론은
기존의 경찰학교랑 다른 게 제가 알기로는 행정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법 파트를 좀 더 추가시켜가지고 총론 비중을 많이 높여가지고, 예, 거의 뭐 경찰 행정법이라 보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론 비중이 작아지고. 이건 혹시 얘기 들었어요? 영민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경찰 시험 접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하고 있지?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경찰 시험이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직렬은 그냥 조정 시험에서 필수 과목 바뀐 것 뿐이지. 원래 준비하실 분들은 그냥 계속 준비하면 되는데 경찰은 좀 완전히 획기적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예. 일단 영어 한국사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다기보다는 인증제로 바뀌어 버렸죠. 뭐 인증제 바뀐 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자격증 인증제로 대체되고 순수 암기 시험만 남았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내가 봤을 때는 더 붙기 힘들 거야. 네. 제 생각이 그럴 거예요. 올해는 순수 암기 싸움이기 때문에 과목 싸움이고 작년에 비해 채용 인원이 작기 때문에 꽤 빡실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네, 본인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많은 학원가에서 보니까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게 잡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잡아요. 왜냐하면 작년 2차를 마지막으로 접은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연빈도 아실 거예요. 작년 2차 이제 그거 마지막 시험으로 딱 잡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접은 사람들 꽤 많고, 꽤 많은데 작년보다 또 채용인이 작아요. 좀 많이 작죠. 이번에 경찰 채용객이 나왔지만 예산이 별로 안 잡혀가지고 채용인원이 좀 많이 작던데 작년에 6천 명 정도 뽑지 않았습니까? 남녀 합쳐가지고. 네, 한 6천 명 정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 4천 명 내외지 않나요? 4천 명? 네, 그러니까 확 줄었죠 이게. 거기다가 경찰 쪽은 사실 암기만 못해가지고 못 붙는 사람은 없어요. 연민님도 아시겠지만, 예, 암기만 못해가지고 못 붙는 사람들은 없어. 영어에 발목 잡혀가지고 못 붙는 사람들이 많죠. 연민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영어 이제 그 발목 잡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순수 암기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암기 과목이 저 같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영어의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시험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암기 시험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 장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예. 암기 치면 어떤 식으로 해도 90점 이상 찍는 사람들, 뭐 암기 괴물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좀 많이 빡실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영어가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는데, 커트라인이 잡아준 브레이크 역할을 했는데, 그런 브레이크가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악셀레이터 쭉쭉 밟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트라인이. 예. 그래도 열심히 해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연비님은 그거잖아. 올해까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생각 중인데, 그러면 그 님이 생각 중인 게 보안업체다. 그럼 보안업체가 종류가 있어요. 보안업체도 뭐 그만 보안업체 들어가는 게 괜찮은데 보안업체를 좀 업체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잘하신 게 신인 경비교육 받았다는 게 중요하네요. 신인 경비교육. 아,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연비님이 아예 보안업체로 뼈를 묻을 것이냐, 아니면 잠깐 발만 담글 것이냐. 예. 일단 님한테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잠깐 발만 담글 것이냐, 아니면 말투 파울 것이냐. 클라우드 씨님은 좀 이따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 그냥 일단 해보고 나서 묻는다고요? 그러면 좋은 데 가야 돼요. 마뚤바고 보면 박을 거면 최대한 좋은 데 가야 돼요. 그리고 보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설 보안이 있고 출동 보안이 있어요. 네. 시설 보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출동 보안으로 갈 것이냐. 이미 나중에 이제 경비 회사를 가게 되면 경비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혹시 다 따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경비 지도사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 사회복지사도 일반 사회복지사 있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두 개 있잖아요. 경비 지도사도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따로따로 하셔야 돼. 네. 일반 경비 지도사가 있고요. 기계 경비 지도사가 있어. 일반 경비는 여기에 시설 보안에 필요한 거고요. 기계 경비 지도사는 출동 보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출동 보안이 보통 보안 기기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시설 보안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가 있냐면 휴먼 TSS가 있고 뭐 에스테 시스템 있고 좋은 친구들 있고 캡스텍 요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유명한 회사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만. 또 출동 보안 는 S1 그리고 캡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KT텔레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느 쪽으로 갈지를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는 게 좋아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면허증이 있으니까 출동반은 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종 보통 있어야 돼 무조건. 근데 님이 경찰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일종 보통 있을 겁니다. 왜냐면 경찰시험 준비하려면 자격 요건에 무조건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소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예, 영빈이 당연히 경찰시험 응시를 해봤으니까 시험을 쳐봤으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번에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버 경찰청에 원서 접수할 때 일종 보통 이제 자기 그 면허증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종이면 입력이 안 돼요. 예. 응시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님이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노선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영빈님. 보안업체 말고는 다른 쪽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냥 난 보안업체가 적성이 맞아가지고 나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종 대응 땄다고요? 사실 보안업체 일종 대응 쓸 리는 없고요. 일종 보통만 있으면 돼.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님이 보안업체를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은행 로비 매니저. 요까지 포함시켜야 돼. 보통 이건 은행 청경이라 얘기하는데 청경이 아니죠. 네. 보안업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님이 시설 보안으로 갈 것이냐 출동 보안으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출동 보안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S1 캡스 KT 텔레캅 길 가면 여러분들 왜 노란색 사이렌 울리면서 왜 세단 같은 거 지나다니는 거 봤죠? 요 S1 캡스 KT 텔레캅 요거 이제 차에다가 이제 그 로고 달려가지고 달리는 거. 왜 그 조끼 같은 거 있고 그 유니폼 입고 왜 그 보안 기기 같은 거 이제 알람 울리면 출동하시는 분들. 그게 출동 보안이에요. 시설 보안은 그냥 건물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입구 쪽에 이제 있고 건물 상주해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 로비 매니저도 건물에 상주했기 때문에 시설 보안 범죄에 들어가요. 로비 매니저들도 경비법 지켜야 돼. 집주님도 그러니까 저 로비 매니저 일하는 게 로비 매니저 일할 때도 아마 신인 경비 있어야 되는데 집주님은 간부기 때문에 부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부사관 출신들은 그 신인 경비 이수증 면제거든요.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 보안에 부사관 출신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바로 뽑아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혹시 정했어요? 시설 보안으로 가실지, 출동 보안으로 가실지. 둘 다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분장이 달라요, 완전히. 둘 다, 업체 중에 둘 다 하는 경우는 없어. 한쪽을 무조건 정해야 돼요. 이미 어느 쪽을 정했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겠어요, 저한테? 어느 쪽을 선택을 했는지. 로비 매니저요? 근데 왜 로비 매니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로비 매니저 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 많은데 왜 로비 매니저 생각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로비 매니저를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은행에 그냥 그 근무하실 분 있으니까 멋져 보이고 그냥 뭐 괜찮아 보여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비 매니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는 들어보긴 했어요. 저 집중님이 저 매니저분 잘 머는 집중님이 로비 매니저예요. 저분이. 저분 말고도 어제 제한테 이제 저하고 이 썰 나누신 분 한 분 더 있어요. 우리 까미오 엘도라도님이라고. 그분도 로비 매니저예요. 너무 근데 보니까 보안업체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영빈님이. 예, 보안업체에 대해서 너무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좀 소위 말하는 좀 겉멋이라고 해야 되나?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쪽이 오래 못 버텨요.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추고 와야 돼. 이 보안을 법이라는 게. 노인 매니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나아요. 장점도 있어. 일단은 은행 업무가 주간만 하잖아요. 노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보통 보안업체가 대부분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연중무휴 교대 근무하는데 로비 매니저만 로비 매니저만 낮에 근무해요. 낮에만 근무하고 빨간 날 다 쉽니다. 은행에 보면 빨간 날 문 안 열죠. 명절날 다 쉬죠. 대체 공휴일도 쉬죠. 예. 로비 매니저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다른 보안업체는요. 대체 공휴일이건 연휴건 휴가건 명절이건 무조건 출근이에요. 예, 무조건 밤낮으로 근무하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요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오로지 주간 근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되기 전에 퇴근하고 주말엔 출근 안 하고. 그게 크다고요? 글쎄요. 너무 경비업체를 너무 좀 관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민이. 저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나이가 어리면 안 뽑아줄 가능성이 큰 로이 매니저. 근데 로이 매니저가 나이가 어리면 안 뽑아줘요. 대체로. 너무 어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로이 매니저가 뭐냐 하면 보통 은행 청경이 얘기하는데 은행 가보면 왜 이제 은행 미련 같은 거 있죠. 왜 그 가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뭐 이제 은행에 이제 업무 같은 처리할 때 괜히 서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 직원 대신에 가가지고 뭐 안내해주고 설명 도와주고 그리고 은행 가보면 좀 또라이들도 좀 있어요. 손님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으면 몸으로 맞고 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서비스 중에서도 굉장히 상급이에요. 굉장한 감독 노동자입니다. 너무 주 5일 따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경찰도 주 5일 근무가 없는데 경찰도 여러분 있잖아요. 연중 무휴로 근무합니다. 경찰도. 경찰서나 지방청 가지 않는 이상은 지구대 파출소 같은 데서 일하면 연중 무휴입니다. 연중 무휴. 명절에 더 바쁘고 빨간날 더 바쁘고 경찰 같은 경우에 남들이 놀고 이제 쉴 때 더 바쁜 게 경찰이거든요. 보안업체도 똑같아요. 보안업체도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파생된 거거든. 예. 그거 아십니까? 보안업체도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퇴직 군인들이나 퇴직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설립을 한 게 보안업체예요. 자기들이 나가서 먹고 살기 필요하니까. 근데 배운 게 그 일이라 보니까 약간 로테이션이나 근무 방식도 약간 경찰이나 약간 군인과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거예요. 계급제고, 유니폼 입고, 격리하고, 밤낮으로 근무하고.
근데 나는 연비님이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보안업체에 대한 기대치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설 보안으로 간다고 했고 은행 로비 매니저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난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보안업체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추고 와야 됩니다. 많이 낮추고 와야 되고 예. 멘탈이 좀 강해야 됩니다. 이건 뭐 경찰도 마찬가지,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 특히 이 일은 좀 심합니다. 그걸 많이 요구하면. 왜냐하면 좀 또라이 같은 상대할 때 내가 얼굴에 정색한다거나 표정 변화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욕먹을 일도 많이 생겨요. 사소한 걸로. 그리고 이제 사람을 좀 물건 다루듯이 이용하기도 해요. 이거 을입니다, 을. 말이 을이지 거의 뭐 정수진이 정. 갑을 병정할 때.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좀 생존하기 힘들어요. 연민님. 그리고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와야 됩니다. 일단 보안업체는 제가 얘기한 대로 사실 가실 거면 솔직히 말할게요. 가실 거면 출동보안을 가시던가 아니면 여기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자, 여기하고 여기는 그나마 돈을 좀 줍니다. 괜찮게 줘요. 근데 그 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렇게까지 안 줘요. 최저시급만 줘요. 최저시급도 거의 안 챙겨줘요. 은행 로비 매니저도 최저시급입니다. 말이죠. 은행 로비 매니저지 거의 알바 수준이에요. 알바. 네. 근데 님은 그냥 뭐 로비 매니저, 그래 나도 유니폼 있으니까 나를 좀 멋있게 보겠지. 사람들 님은 족밥으로 봐요. 저도 보안업체에 일한 경험이 있잖아. 사람들이 나를 뭔가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만만하게 대우해요. 저희가 보안업체, 저희 보안업체 얘기하 경비란 말을 안 쓰는데 꼭 부를 때 어이 경비. 수위라는 말도 들어봐. 수위. 진짜. 예. 내가 이 일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나 우리를 밑바닥을 보는지 그냥 한 단계 아래로 보는 수준이 아니야. 아니 바닥으로 보는 거야. 바닥으로. 너희는 까라면 까고 오락하면 와야 돼. 거절할 수 없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시킨 대로 해야 돼. 너희들 힘이 없으니까. 연민이 마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대부분의 보안업체는요. 용역업체, 용역업체. 자,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있죠. 굵은 글씨. 자, 이 업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업체. 지주님도 용역이에요. 주님한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은행은 전부 다 용역이에요.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 로비 매니저들, 은행 직원 소속이 아닙니다. 파견, 예, 파견을 온 거예요. 용역업체가 저기 그냥 로비 매니저 파견을 보낸 거예요. 계약을 맺고. 님은 어떻게 보면 용역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경비는 대부분 용역 계약이에요. 용역 계약. 아파트 여러분 근무하시는 분들 다 용역이에요. 싸그리 다. 이 보안업체는 지금 여기를 제외하고는 직고용이 없어요. S1 캡스테이트 트랙합, 휴먼 TSS 빼고는 거의 직고용이 아니야. 용역계약입니다. 용역계약. 용역업체가 해당 근무지로 자신들의 직원들을 계약을 해가지고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지 날라갈까 조심해야 돼. 너무 보안업체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렇게 가다가는 내가 봤을 때는 오래 못 버텨요. 연빈. 난 그게 우려되니 그런 거. 너무 좀 보안업체에 대해서 아직 세상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보안업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처음에 그렇게 들어왔다가 한 달만 안 돼, 한 달도 안 돼 실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알고. 그러면 정이 금방 식어요. 정이 금방 식으면 금방 나갑니다. 여빈이 같은 케이스가 잘 나가는 케이스예요. 뭔가 환상과 기대치를 잔뜩 얹고 왔다가
일하면서 치이고 욕먹으며 하면서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다 보니까 더 있기 싫은 거야.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보통 젊은 직원들 퇴사율이 높은 게 보안업체거든요. 패턴이 비슷해. 뭔가 보안업체가 있어 보이고 뭐 유니폼 입으니까 괜찮아 보이기 전에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날 만만하게 뭐 족밥으로 보고 뭐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갑질하고 뭐 이렇게 하도 시달리고 하다 보니 환상이 한 달에 딱 깨지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좋아 씨 교환아치 거의 알바보다 못한 거작 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연빈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업체 들어가면 젊은 나이 축에 속합니다. 27이라 하더라도. 은행 로비가 나쁜 건 아닌데 은행 로비에서 일하면 일단 돈은 적게 못 받, 돈은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보안업체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 그것도 근데 보안업체는 달라요. 수송업체는. 그것도 약간 보안이랑 관련돼 있는데 일하는 성격은 달라요. 예. 이거는 현금을 이제 안전하게 이제 보관해서 이제 운송하는 거잖아요. 보통의 보안업체는 사람이 시설을 담당하는 거고. 현금 수송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은행 로비 매니저 하시면 아마 세금 떼고 한 160, 170만 원 돈 받을 겁니다. 연빈이. 예. 뭐 당장 내가 160, 170면 돈 많이 받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 먹고 이 일 자체가 또 단점이 돈이 안 올라요. 최저시급 인상치만큼 돈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급여가 쭉쭉 안 올라가요. 보안업체는 급여가 쭉쭉 올라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갈 거면 어떻게 되면 아싸리 큰 데 들어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큰 것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출동보안이 빅3 중에 하나를 가든가 S1 캡스를 가시든가 여기는 다 대기업 계열사 아닙니까? S1은 삼성, 캡스는 SK, KT는 KT텔레콤 KT. 예. 휴먼도 뭐 하청이긴 한데 휴먼은 좀 나은 게 뭐냐면 차라리 들어가실 거면 차라리 시설 보안도 들어가실 거면 휴먼 TSS를 추천합니다. 가실 거면 여기 아니면 여기 가시라고. 여기 문 두들기고가 안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여기 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여기 최대한 문을 두들겨보고 더 이상 나를 안 받아주고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차선책 노리든가. 왜냐하면 이런 데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사지 멀쩡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야. 나쁘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그나마 크고 복지가 좋고 뭐 직원들 해주는 데 가는 게 좋아요. 사실 보안업체에서 직원 대우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돈을 좀 주는 데 가는 게 나아요. 휴먼 TSS는 뭔지 모르죠? 좀 알려드릴까? 휴먼 TSS는 뭐냐 하면 그 삼성 공장 아시죠? 삼성 공장. 삼성 공장이 수도권에 많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권에 취업을 많이 하잖아요. 저 용인, 수원, 화성, 아산, 평택, 천안 이런 삼성 공장들이 많아요. 거기에만 근무하는 사람들, 거기에만 삼성 업체에만 근무하는 보안업체입니다. 삼성이 나는 직영 보안업체. 네. 그래서 님이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되면 수도권으로 가셔야 돼요. 영빈님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거주하시는 지역이? 수도권이면 좋습니다. 네. 지방이면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되고. 혹시 수도권이십니까? 서울 경기 쪽이에요? 아까 이걸 안 물어봤네. 네. 지역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 전남이라고요? 하... 전남이면 저 보안업체 자리도 많이 안 나오겠네. 그럼 위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이 만약에 그 지역도 사실 이게 보안업체가 지역도 중요한 게 인구수가 적으면요. 인구수가 적으면 그만큼 보안업체 근무지가 적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 부모님이 공무원 시험 얘기하는지 알 것 같네. 이게 지역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공무원 부심을 더 많이 부려요. 네.
아무래도 공무원을 대체할 만한 공무원을 능가할 만한 일자리가 지방에는 더 많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님이 아마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안에서 보안업체 구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자리가 잘 안 날 거예요. 네. 아니면 아니면 하나 더 팁을 드릴게. 아니면 특수 경비 네. 파트로 네. 지원해 보던가. 자, 시설 보안으로 하실 거면 휴먼티 SS 얘기했고요. 시설 보안 중에서도 일반 경비가 있고 특수 경비가 있어요. 특수 경비라고 해서 뭐 싸움 할 줄 이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좀 위험물을 취급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보통 화학 공장, 석유나 화학 공장 터지면 작살나는데 그런데 근무하는 것이 특수경비라 하거든요. 전남이니까 여수 같은데 특수경비 파트를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석화가 많기 때문에. 특수경비가 일반 경비보다는 돈을 좀 더 많이 줘요. 네. 이런 것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사지 멀쩡한 뽑아주는데 일단 보지 마시고 일단 기왕이면 괜찮은 거, 최대한 괜찮은 곳. 단증 있어도 뭐 그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안업체 일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 저도 그걸 제일 우려했는데 저 단증 없거든요. 싸울 일 전혀 없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보안업체는요. 싸움질 하면 안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특수경비는 좀 알아보세요. 제가 일반 경비밖에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방향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미 전남이라고 하면 일반 경비 자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특수경비, 특경 자리 많이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로비 매니저는 좀 최대한 나중에 생각하세요. 나중에. 예, 최대한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영빈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안업체에 대해서 좀 이게 들어오시면 솔직히 말할게요. 보안업체 들어와가지고 만족하시는 분도 못 봤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아, 들어오기 잘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생각보다 편하네. 별 할 거 없네. 너무 날로 먹는 게 아니겠 생각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잖아. 그러면 왜 사람들이 보안업체 욕하는지 알 것 같아. 왜 사람들 나쁘게 보이는지 알 것 같아. 왜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알 것 같아. 약간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많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실망한 사람들은 그냥 보따리 싸가 나가는 케이스도 있고 에이 뭐 참고 일하면 뭐 욕먹긴 하지만 나쁘지 않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 그래서 너무 보안업체에서 너무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가지 말라. 예. 그리고 너무 돈 생각하지 말라. 솔직히 보안업체는 저 대기업 아니면 솔직히 돈 많이 못 받아요. 예. 그래도 본인이 일하겠다고 하면 일하는 거예요. 약간 휴먼 TSS 가라는 이유도 돈을 그나마 좀 시설 보안 중에서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복지가 괜찮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급여도 급여지만 아무래도 수익이야 이제 용역료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전부 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만한 복지를 챙겨주기 힘들어요. 그나마 에스텍이 좀 챙겨주는데 에스텍 말고는 다른 회사들은 거의 복지가 없어요. 그냥 시급받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미 보안업체 한번 발을 담그면요. 아마 다른 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됩니다. 보안업체 이쪽 일을 담그면 아마 몸으로 이제 힘쓰는 일은 못 할 거예요. 네, 생산직 같은 거 못 할 겁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보안업체가 이게 주간에는 좀 바쁘긴 한데 몸은 편하거든요. 좀 서 있고 이제 걸어다니기 많다 보니까 발바닥은 좀 아플 수 있어. 아무래도 단화 신고 일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야간에는 솔직히 땡봅니다. 예, 많은 보안업체 직원들이 야간 바라보고 일하거든요. 야간에는 사실 이제 사람들 다 퇴근하고 없기 때문에 약간 시간과 정신의 방해예요. 예, 순찰 말고는 거의 할 일이 없어. 순찰이나 아침에 직원들 인사하고 1초 근무만 쓰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 예. 뭐 순찰도 뭐 하루 왼종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파트 3번 나눠가지고 한두 번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잘 결정하시고 후회 없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 경찰 준비하시던 거 최대한 열심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되면. 네. 아무튼 사연 감사하고 부디 잘 알아보셔가지고 좋은 업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얘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연비님.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